네, 현재 시간 3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에 1%대 오름세 나타나고 있고요. 참 힘들었던 성장주들이 굉장히 다양한 종목군에 걸쳐서 반등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두 분과 함께 오늘 장의 핵심 포인트 정리해 볼게요. 이권희 부장, 이화진 과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씨 형제들의 날이잖아요. 금요일은 그렇죠.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주제를 통해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앞서 저희가 AI 이야기 오늘 굉장히 핫하다라고 했는데 미리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너무 또 섣부르게 우리가 설레발 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권희 부장님. 네. 오늘 AI주들이 강해요. 그리고 네이버 네. 효과도 있고요. 어제도 또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뭐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하지만 또 한 번 금리 관련해서 충격이 나온다면 성장주들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현 시점에서 우리가 미리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 또 빵빠레를 울리긴 너무 섣부른 겁니까? 글쎄요. 뭐 시장은 빵빠레를 일단 울리고 있는데 네. 지금 일단 금리는 꺾인다고 보는 쪽으로 지금 갑자기 선회를 했습니다. 선회를 했는데 오늘 또 이제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업 청구 건수 이런 것들도 갑자기 급증을 하면서 사실 미국 시장도 어제 또 급등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이제 금리가 5%를 넘으면서 불안했던 심리가 이제 조금 내려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4.6%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다시 이제 뭐 4.9% 뭐 이렇게까지 다시 튀면 네. 또 당연히 무너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 보면 8월에서 이제 10월까지 잔인한 3개월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네, 그게 결국에는 이제 그 사이에 보면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이제 현실화됐죠.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기준금리 정도 근처까지는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는 오히려 지금 강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시장 금리가 자기들의 이제 물가 이런 그런 긴축 정책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강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지 언제든지 튀면 또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AI 관련된 거는 근데 큰 트렌드를 보면 뭐 사실 성장 초입 국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보면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이걸 잘 적용한 회사들이고 그렇죠. 예, 빨리 적용해서 빨리 상업화를 시키고 빨리 유료화를 시킨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고요. 그거를 못하는 회사들 아니면 그것 좀 주춤했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향후 성장 동력은 이쪽으로 미국이 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면 국내도 마찬가지로 네이버를 중심으로 해서 늦었지만 지금 이제 잘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어제 했죠 또.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사실은 AI가 어제는 이제 시장이 반등하면서 올라오고 오늘은 네이버의 효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올라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기대했던 게 그 네이버의 실적에서 생성형 AI 성과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한 게 굉장히 오늘 관련주들을 뜨겁게 만든 것 같거든요. 우린 단순히 그래 지금 이들은 돈은 못 벌어도 미래는 나아질 거야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를 줬다 네이버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반응하는 AI 관련주들 구분을 지어보자면 어떤 테마로 나눠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AI 관련해서 분위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글, 알파벳이 2분기 실적 때부터 바드가 출시되고 생각해 보니까 기업들이 돈을 쓰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광고 지출이 많이 나오면서 수익이 더 커졌습니다. 네. 네이버도 3분기에 그런 효과가 나왔고 3분기 때도 구글이 그런 영향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미국 쪽은 이제 그게 AI 관련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했다면은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마음 AI나 솔트루스나 코난 테크놀로지나 아직까지는 실적으로는 아직 답을 할 수 없는 뭐 상황이긴 하지만은 물론 이제 네이버가 어느 정도 성공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아직 카카오가 생성형 AI를 원래 연내 출시한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연내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은 뒤처질 수도 있나 아니면은 좀 더 보안성을 위해서 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겠지만은 일단은 국내 네이버가 필두로 해서 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사실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로봇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그런 테마성에 대한 흐름이 나왔었고 네. 그리고 올해 하반기 때부터는 AI도 마찬가지고 로봇도 마찬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언제 돈을 벌 수 있는지 여부가 사실 시장의 주된 관심사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들 같은 경우는 보통 내년 한 2분기, 1분기 되면은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되는 게 두산 로보틱스를 필두로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럼 AI는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는 아직까지는 뭔가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이 제대로 나온 게 맞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지 않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좀 이화진 과장님은 그래 좋게 보긴 하는데 좀 더 체크할 게 필요해 보인다라는 이야기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뭐 코난 테크놀로지도 급등하고 많은 종목들이 올라줬는데 여기에 더불어 팀쿡 FCEO도 생성 AI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많은 투자하겠다라고 했어요. 애플도 요즘은 그 혁신의 아이콘이 아니다라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네. 이 시장 안에서 성과를 내거나 아니면 정말 괄목할 만한 혁신을 내놓게 된다면 지난번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 시장을 흔든 것처럼 애플도 AI주들을 흔들어주지 않을까요? 근데 뭐 애플은 보면 이제 애플카 이슈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애플카를 내놓는다고 하고 지금 2년째 말이 없죠. 그렇긴 하죠. 예. 근데 이제 보면 항상 애플은 전통적으로 사전적으로 공개를 안 합니다. 팀쿡이 이제 물어봤을 때 생성형 AI 개발 작업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는 했고,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어낼 거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추가 질문에 대답을 안 했습니다.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 독자 노선을 충분히 추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죠. 이미 아이클라우드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애플 실적에서 보면 그쪽에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사실은 한 16% 이상 전년 동기 대비 좋아졌는데 이쪽을 활용해서 본인들의 독자 노선을 추구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갤럭시에다가 AI 관련된 거를 탑재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네. 또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지금 독자적인 노선을 갖고 가고 있는데 지금 아직 AI는 어떻게 딱 정형화되어 있기보다는 뭐 거대 생성형 모델부터 시작해서 아주 이제 작은 것까지 뭐 의료용 AI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뭐 애플에 맞는 또 AI를 개발을 해서 충분히 그렇게 이끌어갈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뭐 칩도 다시 개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다 지금 자기 칩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아직은 범용화되어 있는 뭐 AMD 거라든지 뭐 아니면 그 지금 엔비디아 거를 주로 많이 쓰지만 향후에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계속 경쟁은 계속 지속될 거다. 그 안에서 이제 우리의 먹거리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네이버는 네이버 나름대로 또 독자 노선을 가지고 있고 엔비디아 칩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인텔과 협업을 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그냥 저는 지금은 성장으로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게 지금 튀어나갈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네이버가 가장 든든한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솔트룩스 같은 회사들은 이제 뭐 조금 이제 시작을 하긴 했는데 플로니 스튜디오를 시작했는데 과금이 약간 좀 그렇죠. 예, 그래서 과금을 좀 줄였습니다. 대중화를 하려고. 근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될지 아니면 약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살짝 또 저희가 탑3 종목을 꼽아오라고 했는데 미리 이관 부장님이 그건 스포하려고 아닙니다. 하길래 제가 눈빛으로 조용히 약간 이렇게 신호를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 안에서 저희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기대주는 무엇인지 공개해 드릴 텐데 먼저 종목을 공개하기 전에 테마군을 좀 나눠보면 이건희 부장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래서 기승전 칩처럼 들리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를 그렇다고 우리가 다 사기는 좀 그러니까 반도체를 제하고 봤을 때는 어떤 AI주가 있을까요? 일단 저도 반도체가 일단 첫 번째라고 좀 생각을 하고 거기가 있고 무조건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의료 AI 쪽. 의료 AI. 먼저 이쪽 해외 시장으로 점차적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는 이게 소프트웨어랑 로봇과의 관계는 조금은 고민이긴 합니다. 결국에는 로봇은 사실 성장성의 저 4개 중에서 봤을 때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릴 게 사실 로봇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성장은 되는 건 맞는데 그런 앞에 있는 뭐 의료 AI나 소프트웨어나 반도체 대비해서는 조금 늦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물론 네이버나 구글이나 특히 테슬라와 같은 흐름들이 빠르게 진척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쪽의 성장성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저 4개 테마 중에서 지금 당장 돈 있으면 뭘 살래라고 하면은 네. 당연히 저는 반도체 AI 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 어제 AMD도 직접 발표에 가장 많이 내세웠던 게 맞아요.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워낙 가격을 높게 하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HBM,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러면은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거의 다 물량을 다 주고 있는 상황인데 성급까지 주면서 그러면 삼성전자에 있는 그런 HBM 만드는 업체들 사는 게 저는 올해 연말에 가장 따뜻하게 해줄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반도체 빼고라고 했는데 아예 무슨 소리야? 반도체가 제일 중요해? 라면서 네. 또 한 번 짚어주셨어요. 반도체, 의료 AI, 소프트웨어, 로봇 순으로 실제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 분이 선택한 종목은 어떤 것일지 여러분들 템백어 노리고 싶다면 여기 한번 주목해 보세요. 보시죠. 살짝 꼬셔봤어요. 템백어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일단 부장님 네이버, 솔트룩스, JLK 선택했고요. 이화진 과장님도 마음 AI, 솔트룩스, 네이버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이버가 순위가 좀 많이 올라온 게 이번 실적 때문에 그런가요? 원래 저희가 이전에도 뭐 AI 이야기 많이 했을 때 그때 이렇게 네이버의 순위가 높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네이버가 사실 좀 계속 좋게 보고 있는데 시장은 계속 나쁘게 보더라고요. 네. 실적도 그렇게 많이 안 부러졌는데 물론 이제 금리 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밸류에이션, 뭐 PER 이런 개념 때문에 네이버가 무거울 수는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약간 뭐 수익 모델 자체가 좀 정체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 실적 발표를 보면 모든 사업부가 고루고루 다 돈을 잘 벌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주목하는 게 B2B 관련된 클라우드 서비스도 지금 굉장히 매출이 많이 늘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은 못 보는 사업 분야가 지금 잘 되고 있고 또 지금 뭐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전히 좀 견조하게 나왔고 그럼 실적이 일단 잘 나오니까 다시 보는 거죠. 이렇게 실적이 좋았어? 그동안 애널리스트들이 생각보다 뭐 그냥 비슷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가이던스 대비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신사업에 눈을 또 한번 돌리는 거죠. 얘네가 돈을 잘 벌고 있는데 AI도 잘하고 있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사실 시장이 환호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AI가 계속 선장 중이면 네이버는 당연히 탑픽으로 놓고 보셔야 된다. 제가 이제 사람이 결국에 이 AI를 다 만드는 건데 국내 이제 AI 관련된 인력들을 빨아들이고 있는 데는 사실 네이버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 부분을 보면 이제부터는 조금 뭐 물론 이렇게 얘기하고 내일 또 빠지면 쟤 또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예. 요즘 여론을 굉장히 신경 쓰시네요. 예. 방송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근데 결국엔 꾸준히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약간 삼성전자 같은 느낌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위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수익률 측면에서는 사실 재미없을 수 있죠. 근데 수익률보다 사실은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좋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플루니 스튜디오를 요금을 인하를 했는데 오히려 주가는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이걸 이제 개인이라든지 여러 이제 확대를 시키겠다. 근데 그럼 왜 인하를 했을까라고 보면 대중화 선언을 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말은 그럼 저렇게 가격이 싸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쓴다.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제 그 넷플릭스 생각하시면 되죠. 처음에 싸게 하고 뭐 여러 명 쓰게 하다가 이제 습관 들이게 하고서는 그렇죠. 쓰다 보면 이제 점점 올리고 광고 붙이는 거 사야지 싸고 뭐 이런 것처럼 사실은 일단은 그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게 계속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이제 처음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의료용 AI 관련돼서 이제 이화진 과장님이 열심히 잘 얘기해 주셨는데 이쪽은 돈을 이제 벌기 시작했죠. 지난주에도 아마 제가 JLK를 말씀드렸는데 이쪽은 이제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54,300원인가 그런데 제가 계산을 대충 해봤는데 1년에 뇌 관련돼서 한 500만 명 정도가 찍습니다. 그럼 매출을 따지면 한 2,700억 되는데 그의 절반만 따져도 한 1,200억에서 1,500억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내년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솔트룩스, JLK 그래서 이 순으로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화진 과장님도 똑같이 네이버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탑픽은 마음 AI입니다. 이것도 새내기주 아닙니까? 사실 마음 AI도 원래 마인즈랩이었죠. 네. 마음 AI도 그렇고 솔트루스도 그렇고 사실 이 두 회사를 갔다 왔지만은 뭐 세미나도 이렇게 참석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얘네들 보면서 신기하긴 한데 얘네들이 뭘로 돈을 벌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1위를 뒀던 이유는 최근에 마음 AI가 이번 주 화요일인가? 아마 세미나를 한 적이 컨퍼런스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워브라는 생성형 AI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올해 초에 같은 경우는 솔트루스나 마음 AI 같은 경우 뭐 가상 AI 뭐 아니면 뭐 사람을 대체한다 뭐
사실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아까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기에 한 달 월 회원 가입 해가지고 돈을 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 화면에 나온 것처럼 저 워브가 로보틱스나 아니면 자율주행 그 차량용 그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AI를 지도를 해서 그 향후에 차의 그 자율주행을 선도할 수 있는 역할. 물론 테슬라가 채택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현대차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걸로 결국에는 이 회사들은 어느 정도 자기네의 방향성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 이제는 얘네들 돈을 벌 수 있는 거구나. 애초에 봤을 때는 사실 초반에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그 챗 GPT나 오픈 AI나 이네들이랑 경쟁을 했을 때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오케스트라 2.0을 이제 보긴 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마음의 AI든 솔트루스든 결국에는 본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하나둘씩 만들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네이버보다는 이런 마음 AI 같은 경우가 현대차나 실제 차량 완성 업체들과의 계약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크게 벌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 AI가 1등으로 뽑았습니다. 이 자율주행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 회사들과 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성장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현재 가격이 28,150원에 오늘 1.44% 상승 마감 준비하고 있어요. 많은 AI주들이 크게 오른 거에 비하면 오늘의 상승폭이 좀 더뎌서 종가로도 한번 들어가 볼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서는 한 1,100억까지 누려도 배 이상의 수익률도 낼 수 있는 회사로 보이세요? 당장의 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있고 사실 로봇은 정책적인 모멘텀이 좀 더 강하고 대기업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AI는 아직 그게 좀 약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으로 단기적으로 제가 한 35,000원을 제시했는데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50%, 70%까지는 놀아볼 수 있는 현실적인 흐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AI의 현재 목표 주가는 35,000원. 35,000원, 손절 가격은 25,000원 제시해드렸고요. 네이버는 아마 오늘 상승해도 팔지 말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네이버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이건희 부장님. 일단 뭐 네이버는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뭐 사우디 관련돼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관련된 수주도 하고 뭐 이러면서 지금 좀 잘 되고 있죠. 네옴시티의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수혜주. 근데 이제 뭐 시장에서 이제 바닥에서 머리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부로 저는 이제 뭐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7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시장이 또 이제 뭐 금리 때문에 난리를 친다라고 하면 또 한 18만 원 정도 선에서는 한번 끊고 가시는 게 또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이 말하기로는 네이버를 구글과 비교하면 너무 비싸다라고 이야기했다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구글과 비교를 해야 되나요? 구글과 구글 모델을 갖고 있죠. 그렇게 따지면 카카오는 지금도 너무 비싸고요. 예, 네이버는 이제 구글 모델이죠. 모든 자회사가 네이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원래 라인을 일본에 상장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철회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 가치를 따져보면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지만 네이버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델이 비슷하기 때문에 구글 또 이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구글과 비교해 봤을 때는 매력도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건희 부장님은 네이버 지금 실적도 좋고 잘하고 있다. 이 영역에서의 성장성이 보여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양시장 1%대 상승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367.66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781.81포인트 지나갑니다. 그럼 오늘장 마감 시작하겠습니다. 네, 11월 3일 우리 증시 문을 닫았습니다. 다행히 11월 들어서는 첫 스타트가 좋습니다.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고요. 그 덕에서인지 성장주들의 과대낙폭주들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제만큼의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양시장 그 상승폭을 반납하지 않고 더 키웠다라는 것에서는 고무적인데요. 코스피, 코스닥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그 안에서의 특징주들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김예솔 아나운서부터 만나보시죠. 네, 11월 3일 금요일입니다. 클로징벨 플러스 마감 상황 전해드립니다.
네, 우리 국내 증시는 오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양시장 모두 1%대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료됐다라는 인식 속에 우리 양시장 오늘도 이틀 연속으로 강한 흐름 이어갔습니다. 지수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 넘게 상승했습니다. 2,368포인트 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상승폭이 조금 더 있네요. 1.19% 상승하며 782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 거래량이 많이 붙어졌는데요. 하지만 이 외국인들의 수급은 양시장이 조금은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이 1,0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고 기관들은 1,8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코스닥에서는 개인 홀로 이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 우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양시장 수급이 엇갈렸던 가운데 이 외국인들은 과연 어떤 종목들을 오늘 담아냈을지 살펴보시죠. 네, 역시나 외국인들은 오늘 반도체 대형주를 많이 담아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오늘도 순매수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요. 그리고 오늘 3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한 이 네이버도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수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의 개인들의 매수에 이어서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까지 들어왔습니다. LG전자도 이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럼 기관들은 오늘 어떤 종목들을 가장 많이 담아냈을까요? 네, 역시나 오늘도 기관들은 2차 전지 기업들을 가장 많이 담아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과 LNF,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기관들은 2차 전지 기업들을 오늘 순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인터넷 기업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카카오와 네이버도 기관들은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오늘 시장에서는 게임 기업들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게임주는 대표적인 성장 기업으로 이 최근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 속에 이 주가의 부진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이 금리가 동결됐고 또 불안감이 해소됐다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게임주들은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특히 NC소프트가 오늘 신작을 발표하면서 장 초반부터 급등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8%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NC소프트의 이런 강한 흐름과 함께 나머지 게임주들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위메이드맥스도 6%대, 카카오게임즈도 6%대, 넷마블은 7% 가까이 빨간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오늘 의료 AI 기업들도 오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국내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의료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뛰어올랐습니다. 대표적인 의료 AI 기업이죠. 루닛과 뷰노가 오늘 급등했습니다. 15% 그리고 9% 넘게 뛰어올랐고요. 그리고 파로사이바이오와 DR텍까지 의료 AI 기업들도 일제히 빨간불 켜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금리 인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또 미증시의 훈풍을 우리 국내 증시 오늘도 이어받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시장의 대응 전략을 잘 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클로징 벨 플러스 통해서 시장의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네, 이렇게 장 마감 알아봤습니다. 오늘 좀 눈에 띄었던 게요. 원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현재도 1,322원, 1,321원 90전 이렇게까지 좀 다소 하루 만에 폭이 큰 상황인데 이 상황을 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포석이 깔렸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오늘 환율과 수급 이런 거 좀 연결 지어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항상 물론 한 이틀, 3일 연속으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지수별로 대신에 그러면서 외국인 선물이 항상 장이 끝나면서 오히려 매도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의 경계감이 어느 정도 예측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 오늘 그 얘기가 나왔죠. 공화당에서 이제 임시 예산안에 대해서 내년 1월 달까지 연장하겠다. 이게 17일까지 이제 연장했던 게 마감인데 그걸 추가적으로 연장한다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12월 달에 나올 수 있는 매크로적인 이슈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의 대부분은 다 해소되는 측면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APEC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어떻게 보면 큰 호재거리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도 어느 정도 우호적인 환경이 나왔고 이제 외국인 수급이 이제 본격
적극적이 나온다는 측면에서는 만약에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 이슈로 인해서 뭐 반도체가 되든 다른 섹터가 되든 우호적인 환경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 사실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연말 랠리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아닌가. 이미 3분기 실적도 대형주 위주단에는 이미 대부분 마감이 됐다는 측면에서 이제 4분기를 위해 달린다고 했을 때 충분히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 기분이 어느 정도 이제 반도체 위주로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살짝 과장 보태서 산타랠리. 네, 산타랠리. 네,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했고요. 또 오늘 상승하는 종목 중에서 게임주가 눈에 띄는데 저희가 몇 주 전에도 연말에 좀 어떤 종목 위주로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 게임주 이야기를 두 분이 또 해주셨거든요. 이화진 과장이 얘기한 것 같은데.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긴 해요. 예. 근데 동의하셨잖아요, 당시에도.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오늘 NC소프트의 주가도 좋고 이 지스타 기대 속에 게임주들 조금 더 이벤트 놀이성 가져가 볼까요? 아니면 연말 이후에 내년 신작까지 좀 기다려 볼까요? 일단 지스타가 또 개최되고 있고 네. 개최될 예정이고 또 네오위즈라든지 이렇게 잘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죠. 이제 콘솔 게임에서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들이 나왔고 또 이제 그 게임주의 대장은 사실은 NC소프트인데 NC소프트가 오늘 8.6%나 올랐습니다. 맞아요. 예, 장중에는 10% 가까이 올랐었는데 그 얘기는 어제는 또 지지부지하던 사실은 주가였는데 NC소프트가 어제 시가에서 갑자기 빠져가지고 생각보다 안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오후에 다시 다 들어 올렸는데 오늘은 오히려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트론 TL 출시 소식이라고 얘기는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이미 알려져 있고 베타 테스트를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했고요. 그때 이제 테스트하는 기간 중에 계속 별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주가는 더 밀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저들이 별로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이제 고치고 해서 이제 12월 7일 날 공식 출시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 내년 1분기 안으로 해서 이제 해외 출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엔 이제 완전히 이제 MMORPG 관련돼서 11년 만에 보이는 그러니까 블러드 앤 소울 이후에 11년 만에 선보인다라고 하는 부분이 시장에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워낙 또 주가가 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한번 기술적 반등도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이런 호재가 좀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넘어야 될 산은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12월 7일 이후에 이제 공식 출시 이후에 얼마나 이제 이게 좋아지냐, 네. 실적이 나오느냐가 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제 확률형 아이템에서 이제 확정형으로 이제 바뀌면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얼만큼 이제 실적에 도움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과정이고요. 바닥을 잡는 과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오위즈 같은 경우도 오늘 올랐는데 여기는 또 SK하이닉스와 또 협업 맞선 잡고 글로벌 마케팅 한다라는 얘기도 나와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여기도 바닥 잡고 여기는 이미 올라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피해 것이 얼마나 더 잘 팔리냐의 여부에 따라서 주가는 또 한 번 또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게임주 오늘장 흐름 좋았습니다. 이 지스타에 대한 기대 속에 또 NC소프트가 대장 역할을 해준 게 오늘 보탬이 됐고요. 또 오늘 상승한 종목 중에는 코스모 신소재가 눈에 띕니다. 이틀 연속 상승을 했고 오늘도 7%의 강세를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이 코스모 신소재를 만약에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좀 엮어본다면 다른 소재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8월, 9월, 10월 좀 잘 버티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유증도 남아 있잖아요. 네. 이 코스모 신소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뭐 코스모 이제 신소재 그룹도 이제 코스모 신소재나 코스모 화학도 이제 결국에는 양극재, 음극재 이제 회사로서 물론 이제 증설에 대한 부분으로 뭐 유상 증자를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대략 한 2천억 정도 이제 공시 사항을 제가 금방 좀 확인을 했는데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최근에 2차 전지들이 반등이 나왔던 거는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공매도 관련 발의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서 네.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임시를 규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 공매도 2차 전지 쪽에 많았던 부분들이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반등할 여지가 있네. 그럼 당연히 공매도를 가지고 있는 기관 업체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상환시키는 게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크게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업황 자체가 회복이 됐다라고 생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언제 회복이 되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제가 요즘 생각하는 2차 전지 애들이 지금 뭐 증세를 한다 이런 이슈는 오히려 지금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회복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증세를 해놓고 막상 이제 뽑아놨더니 그럼 이게 나중에 실제로 삼성전자처럼 반도체 이게 재고가 쌓일 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배터리 셀 업체에서 우리 지금 아직까지는 물량들이 재고가 쌓여 있어 주문 넣지 마. 그럼 얘네들은 이미 생산한 거에 대해서 재고가 쌓여 있으면 나중에 치적적인 측면에서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은 염두에 두고 좀 접근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차 전지가 성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일론 머스크도 그랬고 현대차 콩쿠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2026년 이전까지는 결국에는 성장성이 조금 더딜 수밖에 없다.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자동차, 전기차 찾았던 사람들은 얼리 어댑터 이런 애들이 어느 정도 호기심에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일반적으로 사기에는 조금은 성장성은 더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황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코스모 시스템 좀 단기 반등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조심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반등에 그칠 수 있다라는 점 염두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락하는 종목 상위에도 또 제약바이오가 많아요. 물론 뭐 개별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현대바이오는 16%의 급락을, 믿고 바이오메드도 11% 넘게, 신신제약, 국제약품, 펩트론, 메지온, 인벤트지랩까지 많은 종목들이 내리고 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어제부터죠. 성장주들 반등하면서 많이 밀렸던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다 반등을 하는데 왜 이번에 바이오는 좀 동참이 미적지근한 겁니까? 일단 뭐 돈이 많이 없으니까 네. 이것저것 다 사기 좀 어렵겠죠. 현 구간에서는요? 그렇죠. 약간 좀 뭐 집중을 하는 구간인데 지금 바이오 차트를 보면 바닥에서 올리다가 다시 꺾이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시세를 좀 빨리 냈던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뭐 특별한 악재라기보다는 수급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이제 그 와중에도 뭐 신규 상장주인 유투바이오 이제 이게 이렇게까지 갈 건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한 20% 올랐습니다. 맞아요. 예, 이쪽은 뭐 진단 관련된 업체인데 이게 이렇게 코넥스 기업이었다가 상장한 회사인데 어제도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또 많이 올랐고요. 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같은 경우도 오늘 한 8% 가까이 상승을 했고 파로스도 한 5.3%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런 걸 볼 때는 바이오 업황 전체라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개별 이슈로 좀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가장 기대를 받고 있는 알테오제는 계속 마이너스권을 보합권에 움직이다가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결국에는. 그래도 고가로 끝났다는 부분은 뭐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셀트리온도 보면 뭐 합병 이슈 이후에 거의 이제 주가 차트를 보면 이제 빨랫줄처럼 움직이고 있죠. 옆으로. 네. 예.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지금 사고 싶은 사람도 없고 팔고 싶은 사람도 없는 그런 상태가 지금 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로봇이라든지 이쪽 결국에 AI 관련 쪽으로 약간 자금이 쏠리면서 오히려 바이오 쪽이 조금 약간 둔화되는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어제 말하기로는 노보드 디스크의 실적도 좀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잘 나왔습니다. 네, 잘 나왔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비만 치료제 수요가 폭발하면서 없어서 못 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근데 오늘 또 펩트론은 하락을 했다라는 거. 참 이거 의아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걸 땡큐라고 생각하고 펩트론을 홀딩하거나 더 담아도 된다라고 봐야 될지요. 일단 뭐 당뇨 치료제를 한다고 해서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를 한다고 이제 관련된 GLP 관련된 수용체, GLP-1 수용체에 관련된 회사들이라고 해서 같이 이제 엮여 있죠. 엮여 있는데 사실은 노보 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이익률을 가이던스상으로 한 40% 이상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네. 이제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고 일라일리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두 회사는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이쪽은 돈을 벌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까지는 기대감이기 때문에 기대감 있는 구간에서는 같이 올라갈 때도 있지만 또 이게 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뭔가 확정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런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이거 올라갔는데 노보 노디스크 좋아하는데 왜 이거 안 가? 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아니다. 원래 걔가 좋은 거는 다 알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한미약품 같은 경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한미약품이요? 네. 이제 뭐 한미약품도 보면 뭐 국내에 이제 GLP-1 수용체와 비슷한 약품을 이제 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한국형 비만 치료제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오늘 또 여기는 보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슈를 약간 좀 별개로 시장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우리나라 기업이 그거 관련된 성과들이 나올 때 한 번씩 점프업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노보노디스크 실적 좋은데 왜 그래? 라고 보기에는 물론 모든 걸 다 연관지을 수 없기 때문에 동일시하는 건 좀 힘들다. 하지만 만약에 이 시장이 계속 커진다면은 국내 시장 안에서는 또 아시아권, 이 동양인들을 위한 비만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한미약품 관련주들도 눈여겨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장 정리하고 다음 거래일도 미리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이화진 과장님, 다음 주 핵심 포인트 무엇입니까? 결국 중국에 달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 미중 정상회담, 뭐 미국 우리나라와 이제 중국과의 또 교류도 좀 없지 않아 있고 관군절 있고 그 다음 주쯤 되면 이제 중소 화장품들의 실적들이 하나둘씩 나옵니다. 물론 대형 화장품은 실적 굉장히 어닝 쇼크가 났지만은 결국에는 중국인들이 단체 관광을 왔을 때 그 중소형 화장품에 대한 오히려 매매가 훨씬 더 많았다는 측면에서 과연 컨센보다 얼마만큼 많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중국제 소비자들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측면. 오늘도 전세기 운항이 제주도에 본격적으로 6년 만에 이제 개시를 했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롯데관광개발이 좀 급등을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는 최근에 뭐 로봇과 AI 흐름에서 중국 소비재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향 변화가 시장을 끌어줄 때다라고 해주셨고요. 마지막 부장님은요? 내일 다음 주. 네. 예. 다음 여전히 주 뭘 근데 좀 볼까요? 아쉬운 게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오늘 선물이랑 뭐 물론 이제 일부 코스피는 좀 매수를 했는데 어제 시장이 폭등할 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현물을 사지 않고 있는 구간이다 아직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아직 이게 안심하시면 안 된다. 항상 너무 걱정을 하면 주가가 반등을 하고요. 괜찮아질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또 한번 밀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여전히 좀 미약한 부분이 좀 걱정스럽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 뭐 특별한 일이 없다라고 하면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겠지만 뭐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외국인들이 그런 와중에 금리도 내려가고 환율도 내려갔는데 그 와중에도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적극적인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시장은 또 생각보다 약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여전히 미약하다라는 거. 근데 오늘 또 환율이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다음 주는 좀 강하게 들어와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두 분과 함께 시장 정리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